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 전치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러분 영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도 전치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전치사가 여러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 영어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치사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뉘앙스에 따라서. 히브리어 전치사도 결국은 그 문맥에서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파악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전치사의 종류는 첫 번째 명사와 떨어져 사용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속사 verб라든가 정관사 해 같은 경우는 단어에 붙어서 사용되죠. 전치사도 이제 그런 전치사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명사와 떨어져 사용되는 전치사, 이걸 이제 분리 전치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전치사를 단어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면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단어가 떨어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제 아무튼 이제 문법적으로는 분리 전치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명사와 마켑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 자, 이 경우도 이 마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짤막한 그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실제로 보시면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이 경우도 아무튼 명사와 이제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와 다르지가 않죠. 크게 아무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전치사의 의미를 단어 공부하듯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예요. 명사에 붙어 사용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비분리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단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 verb의 경우도 그랬고, 그다음 정관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게 원래부터 한 단어였는지 아니면 접속사 혹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태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접속사 verb라든가 정관사 같은 경우는 그냥 verb 또는 해 이 두 가지만 이제 구별하면 됐는데, 전치사는 또 종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자, 이것이 원래부터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었던 알파벳인지 아니면 비분리 전치사로서 전치사인데 단어에 붙어 있는 경우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처음에는. 자, 아무튼 이제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종류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전치사가 같이 사용되어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명사와 떨어져 사용되는 경우 분리전치사의 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종류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겁니다. 전치사는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익히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리프네이 하바이트.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살펴보면 요 하는 정관사였어요. 그리고 바이트는 집, 그 집이란 뜻이고, 리프네이는 before, 어디 앞에,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이런 뜻입니다. 자, 베인 하 에찜. 자, 이 경우도 요 하는 정관사. 그 다음에 원래 단어는 에츠였는데 요드맴이 붙으면서 복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 베인 하면 사이에, 그러니까 베인 하 에찜 하면 그 나무들 사이에. 자, 임 아도니. 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요 뒤에 있는 요 요드가 영어 마이, 나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이에요. 이게 뒤에 이제 전미어처럼 붙게 되는데, 자, 아돈 하면 주인이란 뜻이고, 아도니 하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자, 임 이 단어는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님과 함께. 자, 지금 본 것처럼 이게 분리돼서 이 명사와 전치사가 이제 분리돼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전치사 단어 공부가 돼 있으면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리프네이가 뭐뭐 앞에, 베이는 뭐뭐 사이에, 임 이거는 뭐뭐 함께 이런 뜻이니까. 두 번째 이제 살펴보면,
자, 이 경우는 명사와 마캡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 자, 마캡은 바로 여기 보시는 요 짧은 줄 있죠? 이걸 이제 마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지금 뭐 구별이 되잖아요. 이 R이란 단어와 하아레츠라고 한 단어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단어들을 전치사로 볼 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R 하아레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사. 그러니까 그 땅. 그러니까 R 하면 on the earth 그 땅 위에. 자,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단어는 on, upon,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according to 무엇에 의하면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전치사의 특징들이고 결국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전후 문맥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예, 아무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전치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전치사의 뉘앙스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우리가 전치사를 직접 보지 않고는 뉘앙스가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를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유익 중에 하나도 이 전치사를 직접 보고 전치사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번역된 문장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민이에요. 민. 이거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민, 하, 아담. 자, 그 아담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도 있고 out of 이런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t 하벨. 자, 하벨은 아벨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요. 아벨. 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위에 봤던 요 단어 알파벳들은 정관사였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하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관사의 한지, 그러니까 즉 하 플러스 벨인지 아니면 하벨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지, 자,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자, 이제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구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문법을 끝내고 공부할 때는 성경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익히고 기억하고 외워서 성경 해석하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실제로 문장을 해석할 때는 그런 보조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at는 with 뭐뭐와 함께란 뜻인데, 자, 요 at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나중에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리키는 단어에 at가 있어요. 그 at와 이 with에 해당되는 at가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은 다르죠. 자,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단어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ad, beit, el. 자, ad는 as far as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뒤에 또 뭐 until, as far as, during,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ad, beit, el. 자, beit el 하면 지명이죠. 베델. 자, 베이트는 집이었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가 연기형 배웠잖아요. 자, 그 연기형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트 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아드는 어디까지. 자, 엘, 하, 이샤. 여기에 하도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그 다음에 엘은 투. 어디까지, 어디를 향하여, 혹은 어디 안에, 어디 안으로. 자,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다. 아무튼 전치사는 이제 하나하나 단어 공부하듯이 일단 공부를 하시고 문장에서는 뉘앙스를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명사에 붙어서 사용되는 경우 비분리 전치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명사에 붙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트, 라멧, 그 다음에 카프, 이렇게 세 종류가 기본적으로는
비분리 전치사고요. 자, 맴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민이죠, 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어디 있나요? 여기. 자, 이 민 어디로부터 이렇게 눈과 함께 쓰이는 민 이럴 때는 이제 비분리 전치사 형태처럼 명사가 떨어져서 사용되는데 분리 전치사죠. 죄송합니다. 분리돼서 사용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축약형으로 이렇게 맴 하나만 쓸 때는 비분리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 붙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베트, 라메드, 카프, 맴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베트는 어디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욤 하면 영어로 in a day 욤이 날이죠. 자,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란 뜻이에요. 그런데 뉘앙스가 at, with, by, against 자, 다양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라메드, 레, 오프는 새입니다. 자, 라메드는 어디를 향하여를 기본적으로 그런 뜻을 가져요. to a bird, 새를 향하여 to, toward 혹은 for 이런 뜻으로 번역 가능하고요. 자, 카프, 키드바르 이것도 우선은 나바르란 단어죠. 말이라고. 자, 근데 여기에 카프가 붙으면 뭐뭐처럼이란 뜻이 됩니다. like a word 말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읽자면 키드바르. 자, 이런 부분들이 나바르란 단어가 전치사 키가 카프가 붙으면서 키드바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모음의 변화, 발음을 너무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져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단순하게 카프에 나바르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조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죠. 자음만 보면 카프 더하기 나바르잖아요. 자, 그리고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키드바르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 안 해도 성서 텍스트에 가보면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키드바르 이렇게. 키드바르라고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카프 더하기 달렛, 벳, 레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 이걸 볼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뜻은 like, 뭐뭐처럼 이런 뜻이고 자, 미콜, 콜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미콜. 자, 미는 from,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전치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두 전치사의 의미를 중복적으로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알, 맴과 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은 어디 위에고 매는 어디로 붙으니까 어디 위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고요. 베토크.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란 뜻이에요. 가운데. midst. 그리고 베는 뭐뭐 안에니까 뭐뭐 가운데 안에 뭐 이런 어감을 갖겠네요. 자, 아무튼 두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원래 한 단어인지 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단어 어휘량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제 기초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전치사 문법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분리 전치사와 정관사. 자, 이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비분리 전치사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는 베, 레, 키, 미 자, 이런 발음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비분리 전치사와 정관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관사도 단어에 붙어 쓰고 비분리 전치사도 단어에 붙어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분리 전치사와 정관사와 명사가 같이 연결될 때 이걸 다 쓰지 않고 정관사가 탈락하고 비분리 전치사가 정관사의 모음을 받아 전치사의 모음은 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발음이 라, 바, 카, 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관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치사의 발음이 이렇게 라, 바, 카, 마 이럴 때는 전치사가 탈락된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요거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이제 우리 이 정관사, 전치사 이제 이런 의미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한글보다는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관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뉘앙스가 번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5절에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day, 날이라고 부르시고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그리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장 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바이크라. 자, 여기서 보면 요 바는 또 접속사입니다. 자, 이크라.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예요, 동사. 미완료 형태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바이크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called 부르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요. 라오르.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선 자, 라메드, 알레프, 바브, 레시 이렇게 돼 있죠. 라오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요 발음이 라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이 라메드 플러스 정관사 헤이 플러스 오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관사를 없애버리면서 요 정관사를 없애버리면서 자, 이 전치사의 발음이 요렇게 아 발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레오프 이때는 이제 투 어버드죠. 어버드 관사가 없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라오르예요. 왜 이렇게 발음을 하느냐? 자, 바로 원래는 라메드 정관사 오르 이런 형태였는데 자, 정관사를 생략시키고 그리고 이 라메드의 발음을 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오르 이렇게 발음을 하면 자,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을 할 때는 라 그러니까 지금 바이크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엘로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라오르 그 빛을 향하여 그렇죠? 그 빛을 향하여 요미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오르 앞에 정관사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있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이번엔 또 접속사예요. 왜 라 호셰크.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호셰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 호셰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라메드 플러스 정관사 헤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생략하고 생략 안 하면 원래 이런 형태가 되었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요 생략을 하고 라메드의 발음을 아 발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생긴 아였고 여기서 요렇게 생긴 아였으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또 이 구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아 발음으로 바뀌었다. 요 아 발음이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태다. 정관사가 생략된 형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프트웨어 보조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보조 자료에 보면 이 단어 밑에 그렇게 분해를 다 해놓습니다. 라메드 플러스 정관사 플러스 오르, 라메드 플러스 정관사 플러스 호셰크. 자, 이런 형태였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그 보조 자료들이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를 우리가 마무리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치사 종류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건 단어 공부다 생각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전치사가 여러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치사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면서 확인하셔야 정확한 어떤 그 전치사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유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명사에 붙어서 사용되는 비분리 전치사의 경우. 자, 우리가 그러니까 명사에 붙는 경우를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접속사 바브, 그 다음에 정관사 hey, 그 다음에 이번에 비분리 전치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원래 형태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전치사였는지 처음엔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차차 익숙해질 겁니다. 자, 비분리 전치사는 이제 그런 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비분리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비분리 전치사 플러스 정관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 정관사가 탈락하고 이제 생략이 되면서 그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가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요 전치사의 발음, 여기에 아 계열의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라, 또 여기도 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보면 요 사이에 정관사가 해가 생략돼 있구나, 지금 탈락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정관사의 뉘앙스를 주의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치사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